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년 기자회견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소식 등 국내외 뉴스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워치, 뉴스 1번지, 뉴스메이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방향적인 연설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문답 형식이라 대통령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부동산 문제, 백신 접종 계획 등에 관한 언급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1월 18일 뉴스워치에서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다루었는데 문 대통령은 깊은 고민 끝에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세가 많아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점, 국가적 폐해와 국민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에서 무거운 형벌을 막 선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로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아픔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하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핵심은 역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도심 공밀 개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늘리거나 도심에 있는 공장을 옮겨 남는 땅에 집을 짓는 방식 등인데 이 과정에서 공공이 개발에 참여해 신속한 사업을 유도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해 전세 수요에도 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도 언급했는데 잇따른 공급 대책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끌어다 쓴 상황에서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사과하며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며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에 미리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는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며 올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시사했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며 발생한 현상이지만 개인 간 감정 싸움으로 비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일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회견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 위원장의 남측 답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곧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여러모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며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나 평화 구축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올해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통해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조금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키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내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오랜만에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서두에서 문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쌓여있는 현안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2시간에 걸쳐 여러 이슈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기자회견 후 많은 질의응답 내용을 연합뉴스TV가 주요 이슈별로 구분해 정리해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과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가 적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문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교육 격차 문제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지 못했는데 시청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8일 뉴스 1번지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돋보인 기자회견이었다며 특히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가 화두를 던진 사면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도 소통도 찾기 힘든 회견이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이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 중대재해법 등 몇몇 현안의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두리뭉실한 화법과 원론적인 답변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단초가 됐던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는데 파양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양 관련 답변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날선 비판을 했고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취지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검토 중으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전위탁보호제도에 관한 것일 뿐 파양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보도 내용을 보면 회견 당일이라 정치권 반응과 논란이 됐던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언론은 논의를 보다 확장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향후 전망들을 도출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중복된 질문이 많았고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질문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질문 구성이나 진행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박은지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나요? 네, 저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집값 상승과 함께 높아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갈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응시자 인원만 3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중개사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시장 광풍의 원인이라는데요.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중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로 집값이 오르자 집값에 연동되는 중개 수수료 역시 폭탄이 된 거라는데요. 집값이 오르며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고요율 상한만 정해놓고 협의에 따라 제각각 결정을 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 수수료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임대차 수수료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 금액 6억 원의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가격을 각각 비교해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역전 현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4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예전에 비해 많은 복비를 거둬들이는 반면 하는 일은 30년 전 복덕방 수준과 다를 것 없고 계약서상 적혀있는 책임사항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데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 사기에 노출될 수 있어 실소유주 확인, 계약 전 기본 권리 분석, 꼼꼼한 하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선 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요. 하지만 중개업계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중개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조건적인 요율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은 공인중개소일 정도로 과포화 상태라는데요. 부동산 업계 내까지 갈등이 번지자 정부는 부동산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한 서비스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업의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중개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중개 비용은 3%에서 6%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금융, 세무,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이후 하자 보수까지 모두 중개사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와 같은 책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개사고 시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도에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요. 계약서 위변조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도 연동돼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수료율 협의, 현금 영수증 발급, 부가세 10%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웃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박은지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해외 사례에서 보여준 중개 수수료와 중개사의 각종 서비스, 그리고 계약 이후 하자 보수가 모두 중개사의 몫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만족할 만한 실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박은지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공매도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증권시장의 과열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증권당국이 파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 증권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시간은 공매도 찬반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공매도란 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단하는 의미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이 주식을 사서 그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매도를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6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한 번 더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2달 뒤인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과는 달리 직접 주식을 빌릴 수도 없고 특정 증권사로부터 매도 주식을 대여하는 대주거래를 통해서만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말을 전합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재개도 주가가 하락해 동학개미가 등을 돌리면 한국 증시는 망가질 것이라는 주장을 전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쳐 개인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반대론자들은 불법 공매도 근절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허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구조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빌릴 수 있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에게 개인보다 공매도를 하기 유리하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을 전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개인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펀드처럼 투자 경험이나 자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될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또한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면서도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고 전합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 증시 거품 우려를 걱정하면서도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정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언론은 기존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특혜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책과 보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 공매도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여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보도에 비판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 이슈로 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양향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등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연장론에 가세하면서 금융당국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전합니다. 조선일보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정무위원회 등 활동하는 의원들이 당정 협의 없이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국회가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까지 간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공매도 금지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인 시장 조치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전합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들이 정책 방향에 제시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 않느냐며 금융당국 등 시장 책임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표를 얻기 위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전합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신중한 입장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반대론과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이 한창 쟁점 중이라고 전합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 행위의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구멍난 불공정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다.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보수 언론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금융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정치권 내의 빠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면서도 정치권이 금융시장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진보 언론은 여당 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공매도 반대론과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대한 논의 과정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진보 언론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금융당국의 무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 언론은 몇몇 정치인들의 격화된 감정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재개 반대를 넘어서서 공매도 영구 폐지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 사례,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선 방안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매도가 재개화가 가시화하자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증시의 거품을 제거하는 조정 장치로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영구금지 청원이 1월 20일 기준 16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공매도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제한 없이 허용된 것은 공매도 자체의 주식 가격의 과대평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나 공매도 조건 측면에선 개인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합니다. 문화일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거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이동혁 국민대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인용합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은 지난해 5월 조치를 종료했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개인이 거래하기는 어렵다. 주식을 빌려주는 건 크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누는데 대차거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는 개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기관 등에 비해 신용도와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개인이 주식을 빌리기 어렵고 대주거래 조건도 불리하다는 점이 그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논란이 그 본질은 사라진 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매도 논란이 우리 증시 선진화의 계기가 되려면 좀 우리 언론들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네,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 중도 표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으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부상했는데요. 이처럼 공매도 재개 논란은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의 생존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은 정치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언론은 우선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불법 공매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강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 등에 대한 이슈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론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하도록 개인의 대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다양한 경제 전문가의
논의를 꾸준히 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언론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관계 기관들이 공매도를 제기할 시 제도 개선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감시와 비판하는 취재와 보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 예방에 대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금융 뉴스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